여러분, 같은 기능인데 어떤 코드는 1초 걸리고 어떤 코드는 1시간 걸려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개발자가 그걸 모른 채 코드를 짠다는 거예요. 오늘은 왜 어떤 코드는 망하는지 숫자로 설명해주는 개념 빅 O, 시간 복잡도를 제대로 정리해 볼게요. 아마 IT 분야를 공부하면서 ON, ON제곱, O로그N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얘기 볼 거예요, 이 얘기. 개발하다 보면 이런 순간 오죠. 이거 그냥 폼은 하나 더 돌리면 되지 않나? 데이터 100개일 땐 빠른데 왜 10만 개 되니까 터질까? 이게 바로 시간 복잡도 문제예요. 빅5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서비스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시간 복잡도는 간단하게 말하면 입력 크기 n이 커질 때 연산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접근법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연산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10만 명의 회원 목록에서 유저 아이디가 같은 데이터를 찾아 매칭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장 코딩하기 쉬운 1차적인 생각을 해볼까요? 당연히 뭔가 매칭하고 조회한다는 건 보통 DB에서 하겠지만 다만 지금은 쉬운 예시를 들기 위해서 자바에서 이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보통 코딩을 1차적으로 하는 생각은 바로 이중 포문을 돌리는 거예요. 짠! 코드를 해석해보면 어떤 유저를 찾아서 알맞은 오더 번호를 넣는 코드예요. 같은 유저 아이디를 찾기 위해서 이걸 이중으로 돌린다? 한번 멈춰놓고 코드를 한번 봐보세요. 이건 최악의 경우 100억 번을 돈다는 거예요. 왜냐면 10만 번 곱하기 10만 번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중 포문이니까. 다만 우리가 맵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한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맵이라는 건 우리가 키와 밸류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죠. 짠! 10만 건의 유저 목록에서 아이디를 가져와서 맵에서 개수로 바로 가져옵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없으면 맵에서 바로 찾아오는 거예요. 즉 유저 리스트만큼만 돌아서 딱 10만 번만 작동됩니다. 이렇게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성능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간 복잡도를 갖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두 번째 대표적인 시간 복잡도. 첫 번째 O1.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동일하게 하나만 동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nt value는 배열에서 0번째 걸 가져온다. 배열의 첫 번째 요소 가져오기. 그러니까 데이터 10개든 100만 개든 똑같아요. 가장 빨라요. 시간 복잡도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데이터에 비해서 시간이 얼마나 증가하냐. 그래서 O1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빨라요. 두 번째는 ON, 선형시간.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만큼 증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포문이요.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n개만 사용합니다. 현실에서 가장 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맵으로 구현한 이 구조를 띈 문제가 바로 ON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ON. 다음은 ON제곱. 이중 반복문일 때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요. 데이터 n개에 대해서 이중포문을 이렇게 돌면은 n 곱하기 n은 n제곱이잖아요. 그래서 1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100번 돌고 1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10,000번 돌고 여기서부터 이제 성능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중포문이요. 회원 리스트에 관한 거예요. 이게 바로 ON제곱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증가해요. O 로그 n. 2배로 증가하는 ON제곱이 존재하면 그 비슷하게 보이는 반대의 경우도 존재해요. 바로 이 O 로그 n이요. 이진 탐색이라는 게 있는데 검색할 때마다 한 번에 범위를 절반씩 줄여나가요. 이게 바로 O 로그 n입니다. 10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다음에 500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250개, 125개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ON 로그 n. 이게 정렬 알고리즘, 퀵 정렬이나 병합 정렬에서 사용하는 건데 현실적인 최적의 성능을 좀 나타내는 지표예요. 정의를 하면 로그 n번 반복하는데 매번 n만큼 일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문장인데 자세히 설명드리기 길어져서 퀵 정렬과 병합 정렬을 설명드릴 때 원리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O2의 n제곱이 있고 ON 팩토리얼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는데 그냥 생각만 해보시면 돼요. 바로 터지는 시간 복잡도라서 따로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되셨죠?
세 번째 빅 5의 핵심 규칙. 상수는 무시해라. O, 2n이나 뭐 5000n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상수는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냥 5n이 됩니다. 중요한 건 증가율이에요. 가장 큰 항만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시간 복잡도를 갖는다고 해도 가장 큰 항 n제곱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n제곱입니다. 뒤에 있는 건 의미 없어요. 어떤 데이터 n개에 대해서 중첩이 되면은 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뽀문이 이중으로 있다. 여기서 n을 2번씩 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5n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중 포문이면 5n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사중이면 5n 4제곱이 되겠죠. 연속이면 더합니다. 예를 들어 포문이 있고 데이터 n개에 대해서 포문을 한번 돌고 그 다음에 포문을 한 번 더 돌아요. 이건 이중 포문이 아니에요.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2n이겠죠. 상수는 무시하기 때문에 5n이 됩니다. 됐나요? 네 번째 실무 도입.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데이터 크기를 항상 생각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100건에 대해서 5n제곱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갖는다. 오케이. 괜찮아요. 10,000건 도니까. 근데 100만 건이 들어가면은 서비스 터집니다. 왜냐면 10억 번을 돌아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위험한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료구조 선택이 곧 시간 복잡도예요. 이건 자료구조를 배우면서 깨달아 가시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봐요. 자바에서 있죠? 예, 근데 얘가 구현체가 어레이 리스트가 있고 링크드 리스트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회가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삽입과 삭제가 빨라요.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면 느려지는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DB 쿼리도 시간 복잡도예요.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에서 DB 쿼리 성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B에서 인덱스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5n의 시간 복잡도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인덱스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5 log n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갖게 돼요. 우리가 비트리 인덱스를 나중에 얘기하게 될 텐데, 그래서 개발자는 SQL 같은 경우에도 빅오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기타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세타와 오메가 개념이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시간 복잡도에서 O 표기법만 있는 게 아니라 세타, 오메가 같은 개념도 있어요. 정의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5에는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걸 표기하는 거고, 오메가에는 최소한 이 정도 걸린다. 세타에는 정확히 이 정도 수준이다를 얘기하는 지표예요. 보통 우리는 시간 복잡도를 얘기할 때 이 정도 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 즉 최악의 경우, 그 상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거는 5n일 거예요. 그쵸? 5는 이 이상은 안 간다는 상한선, 오메가는 이 정도는 무조건 든다는 하한선, 세타는 딱 이 정도다는 평균적인 실제 성능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1만 건의 회원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떤 회원을 찾아야 한다고 할게요. 라는 걸 선형으로 탐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회원을 찾을 때 운이 좋으면 첫 번째에서 찾을 수도 있어서 5일은 걸린다는 거예요. 5일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찾을 수도 있죠. 마지막 그 10,000번째, 즉 n번 걸린다는 거예요. 5n번. 너무 작다, 그쵸? 처음에 5일, 마지막에 걸린다는 거 볼 때는 5n번. 그리고 평균, 중간쯤 들어가서 비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2분의 1n이겠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상수는 무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빠집니다. 이렇게. 5n. 그래서 즉 최악의 경우 5n이 걸리고 최소한 이 정도 걸리는 거 5일. 오메가 1이에요. 오메가 1. 정확히 이 정도 수준이다도 세타 n이에요. 실무에서는 대부분 비고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이론에서는 세타를 통해서 정확한 성장률을 분석하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그냥 비고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정리해 볼게요. 자, 비고는 코드의 성능을 예측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코드 잘 짜는 사람은 문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유지보수가 쉽고
빠르게 설계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코드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가 결국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지표예요. 아직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파트의 시작밖에 안 되지만 다음에 코드를 짤 때는 이거 뭐 몇 번 도는 건지 그런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냥 개발자가 아니라 성능을 생각하는 개발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